지금 10만 원 이상의 실비를 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얼마의 금액으로 할인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오늘 주제는 실손보험이에요. 제목, 특이점이 온 실손보험. 우리가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진짜 좀 명확하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될 타이밍이 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 다 봤지만 89년생이면 35 맞죠? 89년생 35살 여자인데 실손보험이 월 10만 원이 돼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나? 지금 35에 월 보험료 10만 원이면 앞으로 45, 55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60대이신 분들은 뭐 15만 원, 그리고 60대 한 중반 넘어가시고 거의 70세 가까이 되시면 막 17만 원, 18만 원까지 실비가 올라 버렸잖아요. 특히나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기존 실비를 계속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4세대로 전환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 실비를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실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아파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병원에 진료 예약하고 빠르면 막 일주일 만에도, 늦어도 한두 달 안에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명의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별로 없어. 이렇게 빠르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이제 미국, 캐나다,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의 케이스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심소견이 있어서 암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했는데 한 1년 기다리다가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를 만나보기도 전에 6개월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 막 1년이 넘어가 진료 한번 받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허다하고,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4명 중에 1명이 진료를 못 보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증상을 보고 나 이거 이런 증상인 것 같아, 이 질병인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해서 약 사 먹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래요. 어차피 의사를 못 만나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느니 그냥 내가 지금 딱 내 증상을 보니까 뭐 협심증인 것 같아, 약 사 먹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4명 중에 1명이면 25%잖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게 이제 영국의 상황이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미국은 그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다큐 영화 있죠, 시코라고. 미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제 꼬집는 다큐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을 안 가. 뭐 감기 이런 건 당연히 안 가는 거고, 어디가 좀 이제 찢어지고 막 꼬매야 되는데 집에 이제 구급상자가 있어. 구급상자 꺼내가지고 이 이빨에다가 뭐 천 같은 거 물고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자기가 막 꼬매. 그게 현실이라고. 미국의 의료 현실이 그만큼 낙후돼 있다.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전체 개인 파산하는 사람들의 전체 66.5%가 의료비 때문에 개인 파산을 해. 원인이 의료비야. 미국은 대신에 민영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민영 보험, 의료 민영화가 돼 있으니까 민간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신에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그런 비싼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료비가 부담이 돼서 파산하는 게 전체 파산의 3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의료 현실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상황이지. 양질의 서비스를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 가는 나라잖아, 우리나라. 어디 조금만 불편해도 동네 병원 잘 안 가. 큰 병원 가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뭐까지 가입되어 있어요? 실손보험까지 가입됐으니까 사실상 그런 좋은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잖아.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면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일부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이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죠. 어떤 일들이 있냐면 거의 이제 의료 쇼핑을 다니는 거지. 의료 쇼핑을 다니고 테라피를 받듯이 병원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실손보험도 이제 손해보험사에 큰 손해율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니까, 20년이 넘었죠. 실비가 처음 우리나라에 생긴 게 2003년도니까 이렇게 20년간 그런 손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1세대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를 돌려받고 2세대, 3세대 가면서 뭐 90%, 80%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좀 10%, 20%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손해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의료 쇼핑을 많이 하고 의료 테라피를 받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분들이 실손보험을 얼마나 야무지게 타먹었냐면 2022년 한 해에 하루 평균 1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들한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이 26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268억 원이 지급됐고, 그 중에서 이제 탑티어 1등은, 전체 1등은 1년에 진료를 3,000번을 넘게 받았어. 그러니까 하루에 8번에서 9번의 진료를 받은 거야. 한 병원이면 또 안 되잖아. 서로 다른 병원을 8번씩, 9번씩 매일매일. 그리고 이게 365일이라고 해야 가능한 건데, 주말에 쉰다고 치면은 주에 5일을 하루에 10번씩, 10번 이상 병원을 다닌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이게 가능한가? 한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녀가 같이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직업인 거야. 일처럼 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로 하면 다른 일 해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2022년도 실손보험으로 1년에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탄 분이 1등 7,419만 원. 연봉이 지금 1억이 넘어가네. 연봉 기준으로.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탑5를 보면 다 7천만 원이 넘어가.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청구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가입자,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1%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31%를 수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쇼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치료 항목이 대부분 이제 비급여 치료에 몰려 있죠. 비급여 치료 중에 물리치료 3대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이 3대장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은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증한 항목이고, 사실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고 시력 교정이라든지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는 편법을 따지고 보면 보험 사기인데, 보험 사기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이 청구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항목이 비염 수술,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 수술까지 이제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비염 수술이랑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한다라고 진료는 해놓고 실제로는 코 성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400만 원, 500만 원의 이제 수술을 실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10%만 내시면 된다. 코 성형 뚝딱 하는 거죠. 이런 의료 쇼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냐면 2018년 대비 이제 물리치료의 경우에 2022년에 1차 병원 194%, 2차 병원 57%가 급증한 거예요. 1차 병원이 뭐냐면 그냥 동네에 있는 의원들 있지. 땡땡 의원. 그리고 2차 병원은 종합병원. 그리고 이제 3차 병원은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이렇게 되는데 194%면은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4년 만에. 의료 쇼핑이 이제는 거의 만성화돼 있어. 그래서 실비 있는데 물리치료 안 받는 사람은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좀 어깨가 좀 뻐근하네? 도수치료 받으러 가야겠다. 갔다 오는 거 일주일에 한 3번씩.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이제 만연해 있는 건데, 이 결과로 우리나라의 이제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2028년이면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다라는 이제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고 있고 손해보험사들도 보고 있으니까 결국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지.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니까 갱신될 때 보험료를 아주 많이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1세대에서 3세대 실손까지의 경우는 내가 보험을 쓰든 안 쓰든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든 안 하든 보험료 인상은 일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년에 뭐 단돈 5만 원도 청구한 게 없는데 누군가 계속 막 7천만 원 이상씩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 그 인상분을 쉽게 말하면 엠빵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내는 거야. 이용은 1%가 다 하고 보험료 인상하는 건 모두가 그 짐을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손보험이 의미가 있었던 건 내가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수백만 원의 치료 혹은 수술 이런 것들을 거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제는 저렴한이라는 조건을 달기가 어려워진 거죠. 10만 원, 15만 원짜리를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8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 그럼 15만 원 정도면은 대략 한 3, 4만 원대로 이제 보험료가 낮아지죠. 그러면 1년에 줄일 수 있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자기 부담금의 차이, 1세대랑 비교하면 이제 30% 차이, 그리고 2세대랑 3세대랑 비교하면 10% 혹은 20%를 내가 자기 부담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담금이 올라간 금액이 1년에 100만 원 이상으로만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내가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100만 원이지만 10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그렇게 막 1년에 100만 원 이상씩 차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전제는 있죠. 내가 실손보험을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청구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4세대로 전환하면 안 되죠. 이제 오는 7월부터 4세대는 어떻게 적용돼요? 내가 쓴 만큼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정말 아팠을 때 병원 가고 특별하게 의료 쇼핑이나 의료 테라피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상당 비율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거는 잘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내 나이가 지금 30이에요? 근데 40 되면 실비 얼마 올라가지? 대충 알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40세인 사람이 실비 얼마 내고 있는지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내겠죠. 왜? 손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40인 사람보다 30인 내가 40 됐을 때,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지금 40대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고. 그것까지 감안하면 대략 얼마나 오를지가 계산이 가능해요. 지금 내가 4세대로 전환하면 월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줄이면 줄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만약에 내가 실비 10만 원 내던 거 3만 원으로 줄였어. 그럼 7만 원이 세이브가 됐죠? 그럼 그 7만 원으로 다른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그 보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 암보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3대 질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런 진단금을 높일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이상의 실비를 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얼마의 금액으로 할인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끝!